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115조,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독립 매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사업을 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사업의 형태에 따라 업태와 종목을 선정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가맹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업태는 도매, 제조, 종목은 프랜차이즈, 식품유통 등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업태와 종목을 선정할 때에는 향후 가맹사업의 목표까지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 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 기업 형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대부분 법인으로 가맹사업 시작을 선호하는데요. 가맹사업을 위한 가맹희망자와의 상담 시 가맹본부에 대한 체계적인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에 비해 세무처리가 복잡하고 법인 내 변경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에 따라 준비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한 만큼 가맹사업의 진행 속도와 방향에 따라서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향후 상호, 상표 등 가맹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허가를 함으로써 가맹비, 로열티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 이미지와 상호 등 상표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때 디자인적인 요소를 앞세우다 보면 상표 출원 요건이 맞지 않고 상표 출원 요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다 보면 브랜드의 특성을 잘 부각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시각적인 디자인 요소와 상표 출원 요건을 모두 갖춘 좋은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진출까지 생각하고 있다면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국의 경우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출원 우선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악용하면 국내 업체의 상표권 선점은 상당히 쉽기 때문입니다. 이에 특허청이 지원하는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 예방 컨설팅, 지적재산권 소송보험 등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에 가맹사업 관련 내용을 적은 문서인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고 등록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통과된다면 가맹사업 등록증이 발급되는데요. 이때부터 안전하게 가맹점 모집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 매출의 10분의 2 또는 5억 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사업 초기에 가맹사업자의 판단착오 또는 가맹본부의 불법행위로 인한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맹사업자의 가맹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서울보증보험 등의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겠죠? 바로 가맹점 확장을 통한 수익 창출입니다. 하지만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사업 개시 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라져갑니다. 바로 가맹점 모집에 대한 성과물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에 모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시작부터 반드시 가맹점 모집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모집 전략과 홍보 방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1년 이상 가맹사업을 진행, 직영점 1개와 가맹점 10개 이상을 운영하게 되었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통해 가맹본부의 경영진단 및 취약점 분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 2등급으로 우수 프랜차이즈에 지정될 경우 브랜드 이미지 향상뿐 아니라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투자해도 가맹사업에 대한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보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성공적인 가맹본부 설립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